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문제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 고준위 방패장 추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철우 지사는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기록적 폭우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고 고준위 방패장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흰남노 피해 복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흰남노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피해가 커졌는데 하천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구청이 사실은 하천을 관리하는 주무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 번씩이나 감사도 하고 그래서 지침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포항시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록적인 폭우에 대처가 어려웠다며 철저한 대비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물그릇에 비해서 너무 쏟아진 비를 감당이 안 돼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크게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앞으로 500년 빈도에 맞춰서 시설을 보수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울진 산불과 포항 태풍 등으로 인한 구호 재난성금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금 갖고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탄력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 줄 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후 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후쿠시마에서도 이 쓰나미가 온다고 해서 원전을 저렇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원전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균형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통제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준위 방패장 건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준위 방패장도 정부 차원에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경주 지역은 못하게 돼가 있고요. 다른 지역은 저들이 요청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린 경북도청 앞에서는 태풍 흰남노 피해 유족들이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가 철강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상경제 차관회의를 열고 포항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체 금융 재정 지원, 재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 및 철강 연구 개발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와 직원 등 4명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력을 가한 20대 남성 선임 직원은 구속됐고 50대 남성 상사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포항제철소의 한 여성 직원의 집에 같은 직장 남성 직원이 강제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뇌진탕을 입을 정도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유사 강간과 특수폭행,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직장 선임인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과 양측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상사도 송치됐습니다. 이 상사 역시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강제 추행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기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남성 상사 2명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데 피해 여성 측은 이의 신청을 통해 보완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증거라든지 유리한 법리를 찾아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여성의 집 앞에 찾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소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304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울진군의회가 제안한 울진 산불 재구호 성금 지원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재구호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에서 울진군의회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재구호협회가 모금한 국민 성금을 100% 집행해야 한다며 경북시군의회에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현실적이지 않은 성금 집행 방식은 재해를 입은 타 시군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결의안 채택을 통해 울진 이재민들에게 성금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이나 가족 모두 조급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일 때입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놓친 부분은 없는지 1분 1초를 아껴가며 한 문제 풀어나갑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재수생 비율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학생은 물론 모든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마음을 차분히 하는 연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수능을 현역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의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 인수생들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등급 컷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남은 시간, 새로운 분야를 파고들기보다 수능 출제 방식과 풀이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그냥 N제 형식의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제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수능을 체화하기 위해서 직접 실전 모의고사를 사설이나 EBS 등에서 사서 풀고 있습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상위권은 마지막까지 고난도 문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중하위권은 핵심 개념 확인과 실수 줄이기가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평가 출제 경향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왔던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등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틀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던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합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와 독감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치르는 만큼 일찌감치 예방접종을 하는 등 건강관리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포항세관의 9월 수출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수출은 6억 7,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4% 줄었고 수입은 5억 4,900만 달러로 49.1% 감소했습니다. 특히 9월 철강 금속 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6% 감소했고 수입은 52% 감소했습니다. 제철 공정의 원료인 광산물 수입도 지난해 9월에 비해 41.6% 줄었습니다. 태풍 흰남노 침수 피해 영향으로 포항제철소의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어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저수지 범람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저수지 노후화가 심하고 방류시설 설치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1개소 가운데 62.1%인 2,124개소가 내구 연한 60년이 넘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물의 비상 방류를 위해 필요한 사전 방류 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는 15.6%, 간이 방류 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는 14.3%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재난재해로 발생한 전국의 저수지 사고는 4건이며 이 가운데 경북에서 경주 왕신 저수지, 경주 권희 저수지 등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내일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포항은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9도나 낮겠습니다. 조주경 기상 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이 22.4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았는데요. 이제 밤 사이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내일은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이나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한때 비가 지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와 영덕이 6도로 시작하겠고요. 울진 7도, 포항이 8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에서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에는 앞바다까지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주 후반이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과 호우, 강풍, 해일,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 유형과 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며 풍수해 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포항 환호동 스페이스워크 체험객이 11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오후 100만 번째로 방문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파티마 씨에게 축하 꽃다발과 함께 포항사랑 상품권과 포항 크루즈 이용권을 증정했습니다.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지난해 11월 18일 개장 이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2022년 한국 관광 글로벌 광고 촬영지로 선정돼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블루벨리 산단에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인 금화파이프와 주식회사 방산이 오늘 포항시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화파이프는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강관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주식회사 방산은 400억 원을 들여 제철소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건설 내화자재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업체는 직원 9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최근 들어 국립공원 지구인 남산과 선도산, 소금강산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 병이 확산되자 내년 3월 말까지 전략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경관 보호 지역은 집중 관리하고 피해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압축 방제로 9만여 그루의 고사목을 방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훈증 무더기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마약 사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7개월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5만 7천여 명 가운데 경북 2,410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위, 대구 2,156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14,8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960명 2위,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경우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20대 비율이 2017년 7.7%에서 지난해 20.6%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20대 마약 사범수 급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집중관리지역 중 우선 수색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문경과 충북 충주, 괴산 지역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찾는 탐지견이 투입됩니다. 탐지견은 지난 2월부터 폐사체 수색을 위한 전문 훈련을 받았고 투입에 앞서 진행된 실전 훈련에서 야생 멧돼지 6개 폐사체를 발견했습니다.